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1회 기출문제풀이 해볼 건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항식 문제인데요. 다항식 문제는 다항식 A 알려주고 B도 알려준 뒤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맨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2A-B를 구해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먼저 2A가 뭔지 볼게요. 2A는 2랑 A랑 곱하는 걸 말해요. 자, 마이너스 B는 뭘까요? 마이너스 B라는 건요, B의 부호를 전부 다 반대로 바꿔주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 B예요. 자, 그러면 2A-B 요것들 전부 다 모아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다항식 계산하는 문제는요, 전부 다 모아서 동유항 정리만 해주면 끝이에요. 자, 그럼 2A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A한테 2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A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A한테 2를 곱한다는 말은 X제곱한테도 2를 곱하고 마이너스 X한테도 2를 곱하고 그리고 플러스 2한테도 2를 곱하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X제곱한테 2를 곱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X제곱 앞엔 원래 1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1은 2 해서 2x제곱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x 앞에도 1이 생략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은 2에서 마이너스 2x. 자, 마지막으로 2는 4. 이렇게 구해주시면 이게 바로 2a. 자, 그럼 우리 마이너스 b만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b는 b의 부호를 전부 다 바꾸는 거라고 했는데 b를 가만히 보니까 2x제곱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부호 바꾸면 뭐가 될까요? 자, 2x제곱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었던 말은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이거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2a도 구했고 마이너스 b도 구했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요거 전부 다 모아서 동유항 정리해 주시면 돼요. 동유항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끼리끼리 정리해야 돼요. 끼리끼리. x제곱은 x제곱끼리,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자, 그러면 x제곱 끼리끼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는 2x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2x제곱이죠. 하나는 마이너스 2x제곱이에요.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예요. 둘이 만나서 동유항 정리하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 뭐 있어요? 마이너스 2x하고 플러스 4는 동유항 정리할 것도 없어요. 얘네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등식 뭔지 기억나세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바로 항등식이죠. 그래서 이 항등식에는 x자리에 어떤 수를 넣어도 계산한 값이 항상 등호 양쪽이 같아져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몽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몽이가 한쪽은 이렇게 나비핀 꽂고 있고 한쪽은 안경을 끼고 있어도 결국에 같은 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등호 양쪽이 지금 현재는 좀 달라 보이죠. 그렇지만 x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등호 양쪽의 값이 이제 똑같아질 거라는 게 바로 항등식의 성질이에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A값을 구해 볼 거예요. 자, 항등식은 x자리에 어떤 수를 넣어도 등호 양쪽 계산한 값이 같다고 했는데, 자, 뭐를 집어넣어 볼까요? 한번 그걸 결정해 봐야 될 거거든요. 자, x자리에 0 같은 수 집어넣어도 괜찮은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x자리에 1 집어넣어 볼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항등식 문제에서는 이렇게 괄호가 나오면 이 괄호를 보고서 x자리에 들어갈 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x자리에 만약에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해서 이 괄호 안의 값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괄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단 말이죠. 식이 간단해져요. 그래서 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보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x자리에 플러스 1을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x자리에 1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x제곱 있는데 x자리에 1 넣을 거예요. 그러면 1의 제곱이 되겠죠. 이건 그냥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또 1을 집어넣을 건데요. 자, 2랑 x랑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 1은 2 해서 뒤에 계산한 거 2 되겠죠. 뒤에 마이너스 1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조금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등호의 오른쪽, 요쪽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자리에 1 넣었더니 우리 요 괄호가 0이 돼 버렸죠. 0에 제곱해도 0 곱하기 0이니까 그냥 0이에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x자리 1 넣고 있어요. 4랑 x랑 곱해져 있는데 x가 1이니까 4, 1은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뒤에 a는 그대로 갖다 쓸게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등호의 왼쪽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 한 개는 플러스 1이고 한 개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 둘이 만나서 없어져요. 등호의 왼쪽은 뭐만 남아요? 2만 남아요. 자, 등호의 오른쪽 0은 안 써도 돼요. 그쵸? 그리고 4 더하기 a가 2예요. 자, 둘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4에다가 뒤에 뭐가 와야 2만 남을까요? a가 마이너스 2라면 4 마이너스 2에서 2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구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방정식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a만 남겨놓고 플러스 4가 등호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뭐 돼요?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 2가 그대로 온 거예요. 여기 있던 플러스 4가 등호 건너편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a 이렇게 남으면 돼요. 자, 그럼 등호 오른쪽에 a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플러스 2인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4인 거잖아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항등식이 뭐라고 했나요?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등식. 그래서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에요. x자리에 들어갈 수는 0이나 1이나 2나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 안을 0으로 만들 수 있게 뒤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플러스 1. 만약에 괄호에 x 마이너스 2 이런 게 써 있다면 x는 플러스 2가 되면 괄호 안의 값이 0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는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인데요. 보통 다항식의 나눗셈은 여기 있는 몫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여기 가자리에 들어갈 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이런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가만히 살펴볼게요. 먼저 수를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7 나누기 3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3, 2, 6 이렇게 쓴 뒤에 7에서 6을 빼가지고 1 이렇게 만들죠. 자, 7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나 했더니 2번 들어가요. 그래서 3이 6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7에서 6을 빼서 이 선 밑에다가 1 이렇게 써요. 자, 선 밑에 들어가는 요 수 어떻게 나온 건지 잘 기억하세요. 7에서 6을 어떻게 해서요? 빼서 만든 거예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눠요. 자, 그러면 요 선 밑에 있는 건 어떻게 구해지는 거라고요?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해서 빼서 만드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가에 들어갈 수 쉽게 찾을 수 있으세요. 자,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서 2x제곱 플러스 2x를 뺀대요. 자,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보실래요? a 더하기 b는 a랑 b랑 합해서 동류항 정리하는 거였어요. 우리 1번 문제 풀 때 다항식 계산할 때요. 다항식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a 마이너스 b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자, a에서 b를 뺀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b를 구해서 그러니까 b의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 a하고 동류항 정리해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이너스 밑에 식을 할 거예요. 요건요. 자,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뺀다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밑에 있는 식의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 마이너스 b로 만든 다음에 그거
위아래를 동류항 정리해 주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자,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뺄 거예요. 그런데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식의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2x제곱이잖아요. 그거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만들고, 여기 플러스 2x를 마이너스 2x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 모두 다 모아서 동류항 정리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동류항 정리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x는 x끼리 동류항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는 플러스 1x고 하나는 마이너스 2x예요. 동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가 한 개 더 많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x는 마이너스 x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은 지 혼자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밑에 있는 식을 뺀다는 거는 밑에 있는 식의 부호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꿔서 그냥 위에 있는 식하고 더해주는 거, 동류항 정리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는 i가 나오는 복소수 계산 문제인데요. 자, 가만히 한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5-2i가 있는데 여기서 1-4i를 빼면 그 결과가 이게 나온대요. 4 플러스 ai. 우리 보고 요 a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괄호를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괄호를 b라고 하면 이 문제는 a에서 b를 빼주는 문제예요. 이거 해봤는데요. a-b요. 어떻게 하면 돼요? a는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 b. 그러니까 b의 부호를 어떻게 해요? 부호를 전부 다 반대로 바꿔서, 그래서 a하고 동류항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동류항 정리하는 문제구나. 그런데 a하고 b하고 그냥 동류항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니까 b의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 마이너스 b를 만들어서 a랑 동류항 정리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그럼 뒤에 있는 괄호,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b잖아요. 그럼 우리 마이너스 b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 안에 있는 애를 부호를 다 바꿔야 돼요.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얘잖아요. 얘의 부호를 다 바꿔야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애 1이었어요. 이거 플러스 1이라는 거죠.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 될 거예요. 자, 원래 여기 마이너스 4i였잖아요. 부호 바꾸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4i예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b, 이걸 정리한 거예요. b의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괄호 앞에는 뭐 있었어요? 5-2i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앞에 있는 괄호, 그러니까 a 풀어놓은 거고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b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동류항 정리만 하면 돼요. 동류항 정리는 끼리끼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끼리끼리. 복소수에서는 끼리끼리 어떻게 묶어요? 수만 있는 애들은 수만 있는 애들끼리, i가 있는 애들은 i가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묶을 거예요. 자, 그러면 5-1 하면 뭐예요? 5에서 1 빼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i랑 플러스 4i랑 동류항 정리해야 돼요. 플러스가 2개 더 많으니까 플러스 2i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요거 정리한 답이 4 플러스 ai랑 같다고 했어요. 위아래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같아야 되겠죠. 4는 4끼리 똑같으니까 ai랑 2i랑 똑같아지려면 a가 2면 되겠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러분, 자, 어떤 식에서 마이너스 b 나왔어요. b를 뺀다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b의 부호를 전부 다 반대로 바꿔서 동류항 정리해 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2차 방정식 문제인데요. 이렇게 x제곱이 있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그러니까 답 아니면 해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근이나 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래요. 그럴 때 우리한테 뭘 구하래요?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알파하고 베타가 각각 해니까 두 근을 더해라. 두 근의 합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가만히 볼게요. 여러분, 우리
2차 방정식의 열쇠 이런 말 기억나시죠? 우리 2차 방정식의 열쇠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2차 방정식의 열쇠가 곧 2차 방정식의 근 아니면 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똑같은 말인데요. 자, 2차 방정식의 열쇠는 2차 방정식이 만약에 x-2 x-3은 0 이렇게 생겼을 때 2차 방정식의 열쇠 어떻게 구했나요? x-2가 0이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2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를 보고 x자리에 들어갈 해, 근 2차 방정식의 열쇠가 뭔지 구할 수 있어요. x-3도 0이래요. 자, 그러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3이 들어가면 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3 때문에 3 빼기 3은 0 맞잖아요. 이렇게 뒤에 들어갈 수를 보고 2차 방정식의 열쇠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열쇠가 곧 2차 방정식의 근이나 해, 그러니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의 합을 구하는 문제도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파하고 베타를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알파가 4, 베타가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4고 하나는 1 아니면 열쇠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자, 만약에 해가 4하고 1인 2차 방정식이라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생각할 수 있죠. 괄호 안에 x-4가 있을 거예요. 왜요? 여기 2차 방정식의 열쇠가 하나는 4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열쇠가 하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방정식 안에 뭐 들어가요? x-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는 0 이렇게 만들어야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해를 보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이 괄호와 괄호가 붙어 있는 건 둘이 곱하라는 뜻이죠. 실제로 괄호와 괄호를 곱해서 풀어보면 이 식이 나올 거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앞에 있는 괄호의 x를 뒤에 있는 괄호의 x한테 한번 곱해주고 마이너스 1한테도 한번 곱해줄 거예요. 자, x를 x한테 곱해주니까 뭐가 돼요? x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를 뒤에 있는 마이너스 1한테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x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분배를 하나씩 해주는 건데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x는 다 분배를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4도 분배해줘요. x한테도 한 번, 마이너스 1한테도 한 번. 자, 마이너스 4를 x한테 분배해주니까 마이너스 4x가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곱해져서 플러스 되고요. 4, 1은 4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동류항 정리할 거 있죠. x제곱은 없으니까 그냥 쓰지만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4x에서 마이너스 5x 그리고 뒤에 플러스 4 있는 거 그대로 써서 0 만들면 어때요? 식이 똑같아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두 근하고 이 식의 관계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가 4하고 1이 두 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근의 합부터 구해볼게요. 두 근의 합.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은 5인데요. 두 근의 곱 한번 구해볼까요? 하나는 4였고 하나는 1이었는데 두 근을 곱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와요? 4, 1은 4 이렇게 나와요. 자, 한 근이 4고 한 근이 1일 때 두 근의 합은 4랑 1이랑 더하는 게 합이니까 계산 결과 5예요. 두 근의 곱은 4랑 1이랑 곱하는 거니까 계산 결과 4예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하고 곱이 이 식의 어딘가에 보이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두 근의 곱은 여기 보여요. 여기. 그런데 두 근의 합은 원래 플러스 5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네요. 부호가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됐어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2차 방정식이 나올 때 x제곱 말고 여기 x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5라는 수는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로 된 거예요. 부호 반대로 된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항에 나오는 플러스 4는 두 근의 곱 그대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두근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5를 보고 두근의 합은 부호 반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실제 합은 5일 거야 하고 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두근의 곱을 구하라.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가 곱이었으니까 알파랑 베타가 해였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구하여라 그러면 두근의 곱 4를 구하시면 돼요. 합은 x 앞에 부호 바꿔서 들어가 있어요. 곱은 상수항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합은 x 앞에 부호 반대로 들어가 있어요. 곱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왜 합은 부호 반대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2차 방정식 만들 때 자, 해가 부호 반대로 해서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너무 복잡해졌네요. x 앞에 있는 건 합의 부호 반대. 뒤에 있는 상수항은 곱 그대로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 잘 푸실 수 있습니다. 6번 문제는 부등식 문제인데요. 부등식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 문제예요. 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 문제 푸실 때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일단 달쌤의 달달의 강의를 좀 듣고 오셔야 돼요. 달쌤의 달달의 강의 중에서 절대값 부등식 파트를 들으셔야 문제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들으면 당연히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달쌤의 달달의 강의를 좀 적극 활용해 주세요. 자, 일단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절대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절대값 기호 안에 x라는 수가 들어갔어요.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값이 3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x라는 수에 부호를 떼고 보니까 그 수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x는 누구일까요? 마이너스 3도 되고요. 플러스 3도 돼요. 마이너스 3도 부호를 떼고 보면 3이고요. 플러스 3도 부호를 떼고 보면 3이거든요.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수는 이렇게 두 개의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에요. 요게 바로 절대값 기호 안에 어떤 수가 들어있을 때 그 수가 누군지를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요. 절대값 기호가 있는 등식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부등식도 같은 원리로 푸시면 돼요. 자, 일단은 부등식하고 자, 절대값 기호하고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좀 간단하게 먼저 생각해 볼게요. 문제에 주어진 부등식은 요거예요. 절대값 기호 안에 x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마이너스 3까지 달려있고 자, 그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 마이너스 3은 조금 이따 따지기로 해요. 우리는 일단은 절대값 기호 안에 x만 있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있는 요 부등호와 1까지 그대로 갖다 써놓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절대값 기호 안에 x라는 수가 들어갔는데 그 값이 여기 작다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같다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1과 똑같대요. 어떤 수에 부호를 떼고 봤더니 2라고 똑같대요. 그럼 그 어떤 수는 뭐 생각나세요? 마이너스 1도 생각나고요. 플러스 1도 생각나는데요. 그럼 우리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고 다른 수들까지 좀 써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등호는 이제 생각했으니까 여기 작다의 뜻 생각해 볼게요. 자,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우리 부등식의 열쇠랑 그리고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그 사이냐 바뀌냐 하는 거 따지는 거 배웠었죠. 자, 1보다 작다. 이쪽이 작다고 했으니까 두 열쇠 사이가 바로 답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절대값 기호 안에 x 혼자 들어있다면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자, 절대값 기호 안에 x 혼자 있었던 게 아니죠. 이거 있었죠. x-3.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자, x 옆에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플러스 3이니까 오른쪽으로 3칸씩 움직이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3칸씩 움직여 볼까요? 플러스 1이 오른쪽으로 3칸 움직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올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이 3칸 움직이면 하나, 둘, 3칸 움직여서 여기 올 거예요. 그래서 자, 해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있고요. 그게 1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예요.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서 4까지 이 수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그랬어요. 정수는 요 2, 3, 4 같은 수를 정수라고 하잖아요. 자, 2부터 시작해서 4까지가 전부 다 해가 되는 거니까 정수 몇 개 들어가나요? 2, 3, 4에서 3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x 옆에 어떤 수가 있어도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x만 놓고 생각하세요. 부등호가 나와도 등호부터 생각하세요. 그래서 열쇠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작다 그랬으면 그 사이가 답이고요. 만약에 부등호 반대로 돼 있으면 이 바깥쪽이 답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작다고 했으니까 이 사이가 답입니다. 그런데 x-3이라고 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세 칸만큼 평행이동해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달쌤의 달달의 강의 꼭 보고 오세요. 7번 문제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라고 했고 이렇게 2차 함수 식도 알려줬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 푸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x의 범위를 알려줬다는 말은 문제에서 이렇게 진한 선으로 다 표시를 해주니까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 식이 이런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이 진한 선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 가장 낮은 곳을 찾으시고요. 그 부분에 있는 y축에 가서 y값을 읽어주시면 그게 최소값이에요.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이 진한 선 중에서 가장 높은 곳 여기 있죠. 요 최대값을 y축에 가서 읽어주시면 이게 바로 요게 최대값이에요. 자,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 반드시 나오고 또 쉬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는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뭘 이용해서 구하나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을 A, 그 다음 짧은 변을 B, 가장 긴 빗변을 C라고 할 때 가장 짧은 변 제곱하고 여기에다가 그 다음 짧은 변 제곱해서 둘이 더한 값이 가장 긴 빗변의 제곱과 같아진다는 걸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는지 볼게요.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일단은 이렇게 점에서 가로로 세로로 선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짧은 변을 A, 자, 그 다음 짧은 변을 B라고 하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인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고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인 C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A의 길이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점부터 요 점까지 이 길이를 구하려면요. X좌표 가만히 살펴보면 되겠죠. 1 보이세요? 여기는요. 4 보이세요? 1부터 4까지니까 A의 길이는 3이구나, 3칸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길이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Y좌표 보고 알 수 있어요. Y축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 보이세요? 요 점에서 Y축으로 쭉 가보시면 플러스 2 보이세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아래로 2칸, 위로 2칸, 그래서 총 4칸이거든요. 그러니까 B의 길이는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3이고 B가 4니까 요 피타고라스 정리 식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A가 3이었죠? 3을 제곱하고 그 다음 짧은 변 4였습니다. 4를 제곱해서 더하면 그게 C를 제곱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3을 제곱하면 뭔가요?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겠죠. 여기에 4를 제곱하면 4 곱하기 4니까 4, 4, 16이 될 거예요. 그게 C 제곱한 거랑 똑같대요. 9랑 16이랑 더하면 25거든요. 25가 C 제곱과 똑같대요. C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C를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누굴 제곱해야 25가 나올까요? 5를 제곱해야
2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C가 5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인 C는 몇이라고요?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각삼각형 만드셔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시면 됩니다. 9번 문제는요, 직선의 방정식 찾는 그런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뭘 가지고 찾냐면요. 요거 첫 번째 조건. y는 3x-2라는 직선에 평행하대요. 평행하다고요? 이렇게 나란한 게 평행한 거잖아요. 평행한 직선들은 뭐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고요. 기울기는 몇인데요? 요 직선의 기울기 3이거든요. x 앞에 붙어있는 수가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직선도 기울기가 3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점 0,-1을 지난다 그랬어요. 0,-1이요? x가 0일 때 y 값이 -1이래요. x가 0일 때의 y 값 뭐예요? y 절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울기는 3이라는 거 알았고 y 절편은 -1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y는 ax 더하기 b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면 x 앞에 붙은 a가 바로 기울기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붙은 상수항이 y 절편이에요. 그런데 기울기랑 y 절편 다 알았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어요. y는 기울기 3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3x 똑같이 나오고요. y 절편 -1이니까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x 앞에 붙은 수가 기울기고요. 뒤에 붙은 상수항이 y 절편인데요. y 절편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 이거예요. x가 0일 때 y가 몇인지 이거 보시면 그게 바로 y 절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번 문제는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문제에 나온 조건은 이렇게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일단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들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뭐 알아야 되나요? 바로 원의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죠. 만약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다. 그리고 반지름이 r이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원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제곱 달린 괄호가 두 개 더해져 있고 뒤에 뭐가 나와요? r제곱 반지름의 제곱 나와요. 그럼 괄호 안에는 어떻게 채워질까요? 중심의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일 때 괄호 안에는 x-a하고 이렇게 부호 반대로 x좌표 부호 반대로 들어가고요. y 옆에도 y좌표 부호 반대로 해서 -b 이렇게 들어가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거 둘이 더해졌을 때 r제곱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1,0, 3,0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대요. 자, 지름의 양 끝, 지름이라는 건 원에서 가장 긴 요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름의 양 끝이에요. 그러면 이 지름의 정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바로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지름의 길이를 가만히 따져보면 그 반쪽짜리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여기 원의 중심의 좌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0이에요. 이 점이 0이에요. 0부터 여기까지 한 칸이잖아요. 0부터 -1까지니까 한 칸, 그리고 0부터 3까지니까 세 칸이에요. 그러니까 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까지 4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오른쪽으로 2칸일 거고 여기 왼쪽으로도 2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3이잖아요. 여기가 3부터 2칸 이렇게 왼쪽으로 왔어요. 그럼 여기 어떤 수가 있을까요? 1이라는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면 3부터 한 칸 가면 2고요. 또 한 칸 가면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가면 0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가면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는 1이에요. y좌표는 몇일까요? y좌표는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죠. y좌표 그대로 0이에요. 1,0이 바로 중심의 좌표. 반지름은요? 반지름은 2죠. 요만큼 2라는 거 아까 구했잖아요. 자, 중심의 좌표 다시 써볼까요? 중심의 좌표는 1,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2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 만들어 볼게요. x하고 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하고 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0의 제곱 써야 될까요? 0은 더하거나 빼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바로 y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를 제곱하면 4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써 있는 거 어딨나요? 여기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필요해요? 중심의 좌표, 반지름, 그리고 중심의 x좌표, y좌표 괄호 안에 들어갈 때 부호 다 이렇게 바꿔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문제는요, 연립부등식 알려주고요. 자, 요 연립부등식의 해에 해당하는 것을 알맞게 색칠한 거, 부등식의 영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시험 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좀 넘어가셔도, 마음 편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부등식 한번 모양 볼게요. y는 x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y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어떤 직선의 어떤 부분이요? 아래쪽 부분이 색칠된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요거 모양이 원하고 관련된 식이죠. 자, 그런데 이쪽이 더 작다고 했으니까 안쪽으로 색칠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아래쪽 그리고 원의 안쪽이 색칠된 거 찾으시면 되거든요. 요거 볼까요? 보기 1번이 답인데요. 원의 안쪽이면서 동시에 직선의 아래쪽이 색칠된 거 요거 찾는 거예요. 자, 둘 다를 만족하게 색칠된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원의 안쪽이면서 동시에 직선의 아래쪽이 색칠되어 있는 곳 찾으시면 1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문제는 집합 문제인데요. 자, 전체 집합 나왔습니다. 전체 집합은 이 문제에 나오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1부터 6까지. 자, 그 중에서 A라는 부분 집합은요. X바 X는 6의 약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은 6의 약수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B의 원소는 전부 다 나왔죠. 2하고 3이래요. 우리 보고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 빼기 B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A에서 자, B에 들어있는 거를 전부 다 빼주는 겁니다. 자, A에서 둘의 공통인 것을 빼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합 강의 좀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A의 원소 구해볼게요. 자, 6의 약수요. 둘이 곱해서 6이 되는 수들을 전부 다 찾으시면 돼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둘이 곱해서 6 되는 거 뭐 있어요? 1 곱하기 6도 6이죠. 그러니까 1이랑 6이 바로 6의 약수가 됩니다. 또 2하고 3하고 곱해도 6 나오잖아요. 2, 3, 6. 그러니까 2하고 3도 이렇게 A의 원소가 될 수 있어요. A의 원소 다 찾았습니다. 1, 6, 2, 3 정리해서 1, 2, 3, 6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B를 한번 빼볼 건데요. A에서 B를 뺀다는 건 A에서 B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빼주면 돼요. B에 들어있는 원소 2, 3이잖아요. 2, 3을 빼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1하고 6이 남죠. 이게 바로 A 빼기 B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는요. 명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명제를 주고 역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역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가정하고 결론의 자리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결론의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결론 자리에 있던 게 앞으로 나와서 가정 자리에, 앞에 있던 가정이 뒤로 가서 결론 자리에 오면 됩니다. 자, 가정과 결론 사이에 이면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이면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이에요.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앞에 있는 걸 뒤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면 그게 바로 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면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뭐겠어요? 이게 명제의 가정이고요. 뒤에 있는 게
결론이에요. 한번 볼게요. x는 0이면 x제곱은 0이다. 이런 명제가 있었는데요. 요거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건 아무런 변화도 주지 마시고 자, 뒤에 있던 x제곱은 0이다가 앞으로 앞에 있던 x는 0이다가 뒤로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유지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역은 어떻게 구해요? 가정하고 결론의 자리를 크로스 바꿔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는 무리함수 문제인데요. 무리함수의 평행 이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조금 복잡한 거 나왔어요. 이렇게 복잡한 건 원래 이렇게 기본적인 무리함수식이 평행이동을 해서 그렇죠. X축의 방향으로 또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Y는 루트 X처럼 간단한 I였어요.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 마이너스 1 됐을까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렇게 식에는 부호가 반대로 돼서 들어갔습니다. Y축의 방향으로는요. 뒤에 있는 숫자만큼 그러니까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부호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플러스 2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식을 보고도 바로 이렇게 A하고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요?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니까 1 더하기 2 해서 A 더하기 B가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고도 구할 수 있어요. 자,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간단한 애였어요.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그래프의 시작점 가만히 보세요. 그래프의 모든 점들이 다 이동을 한 게 평행이동이거든요. 시작점도 이동을 했어요. 여기 있던 게 1로 갔네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까 식을 보고 구했던 거나 그림을 보고 구하는 거나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답 구하실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그림도 많이 나와 있죠. 그렇지만 차근차근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먼저 집합 x가 있는데요. 여기 집합 x 보이세요? 원소가 1, 2, 3, 4래요. x 안에 1, 2, 3, 4 있는 거 보이시죠? 집합 y도 있는데요. 원소가 a, b, c, d래요. y라는 집합 안에 a, b, c, d 원소 있습니다. 자, Z라는 집합도 나왔어요. 5, 6, 7, 8을 원소로 갖고 있어요. Z 안에 5, 6, 7, 8 보이시죠? 자, 이런 집합들에 대해서 함수 F라는 애가 있는데 F라는 애는 어떤 애인지 이렇게 점점 뒤에 설명 나와 있어요. X에서 Y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는 함수가 바로 F함수래요. 여기 F함수 보이세요? 자, X에서 Y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보낸대요. X의 원소들이 전부 다 Y의 원소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보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F라는 함수고요. G라는 함수도 나와 있어요. G라는 함수는 Y에서 누구 쪽으로? Z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낸대요. Y에서 Z 쪽으로 화살표를 보내는 G 함수, 여기 Y의 원소에서 Z 쪽으로 전부 다 화살표 보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화살표 보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함수가 바로 G 함수예요. 너무 지저분하게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G 합성함수 F2. 어머, 이거 동그라미 표시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게 바로 합성함수예요. 이건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G라는 함수에서도 F라는 함수에서도 화살표를 전부 다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뒤에 나오는 F함수부터 화살표를 따라가고 앞에 나오는 G함수를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동그라미 모양 뒤에 나오는 함수부터 가는 거예요. F라는 함수에서 누가 화살을 쏘느냐? E라는 아이가 화살을 쏘는데 누구한테 화살을 쏘는지 쫓아가요. F함수에서 E가 누구한테 화살을 쏘는지 쫓아갑니다. C한테 화살을 쏘네요. 그러면 이 화살을 받은 C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G함수 따라가는 거예요. 화살표를 또 따라가는 거죠. 그럼 어디에 가나요? 5에 가지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도착한 5가 바로 이 합성함수의 답. 합성 함수 값입니다. 여러분,
합성함수 문제는요, 그림이 복잡해 보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화살표를 한 번 따라가고 또 한 번 화살표를 따라가면 끝입니다. 맨 마지막에 화살 맞고 도착하는 요곳에 있는 수가 바로 답이에요. 자, 중요한 거 요거 F함수에서 먼저 가요. 2라는 애가 누구한테 화살을 쏘는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화살 받은 애가 다시 한번 화살 쏘는 거 따라가면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16번 문제는 등비 수열 문제인데요. 자, 아래에 있는 등비 수열을 보고 A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A는 여기 있죠. 여러분, 등비 수열이 뭔가요? 앞에 있는 수에 계속 똑같은 수를 곱해서 뒤에 있는 수를 만드는 수열이 바로 등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한테 어떤 수를 곱해서 3을 만들었대요. 누굴 곱했을까요? 3을 곱해서 3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3한테 똑같은 수를 3을 곱해서 뒤에 있는 수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9한테도 또 똑같이 3을 곱해서 A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9, 3, 27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7한테 3을 또 곱해서 81을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 등비수열은 계속 똑같은 수를 곱해서 뒤에 있는 수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어느 하나의 앞뒤수 관계를 보시고 누굴 곱했는지 이렇게 찾으시면 뒤에도 계속 똑같은 수를 곱해서 자, 다음 수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A는 27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17번 문제는요, 시그마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시그마 기호죠. 자, 시그마란 뭘 말하는 건가요? 시그마는요, 수열의 합이에요. 수열의 합, 수들이 막 놓여져 있는데 그런 수열의 몇 번째 수부터 몇 번째 수까지 더할 건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만약에 K는 1부터 3 이렇게 써 있다면 자,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수열의 첫 번째 수부터 세 번째 수까지 전부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시그마는 수열의 합, 몇 번째 수부터 몇 번째 수까지 더할 건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첫 번째 수부터 세 번째 수까지 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수열을 보니까 K 더하기 2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왔네요. 자, 그럼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겠죠. 시그마는 분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자, 괄호 안에 있는 첫 번째 거에다가 분배를 해주면 K 이렇게 되겠죠. 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뒤에 있는 건 2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K라는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K라는 수열 뭐라고 했나요? 자연수의 수열을 바로 K라고 나타낸다고 했었죠. K는 자연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수들이 놓여있는 이런 수열이에요. 자, 2K라고 나오면 이건 뭐라고 했죠? 짝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4, 6, 8, 10 이런 수열을 말해요. 2K-1은요. 얘는 홀수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 3, 5, 7, 9 이런 수열을 말합니다. 그런데 K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자연수를 말하는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K라는 자연수 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하래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여기 있거든요. 1, 2, 3 이거 더해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3이죠. 여기에다 또 3 더하니까 6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풀게 되면 답은 6. 그럼 뒤에 것도요. K는 1부터 3까지 2라는 수열이에요. 2라는 수열이 뭐예요? 2라는 수열은요. 첫 번째 수도 2고 두 번째 수도 2고 세 번째 수도 2고 이렇게 2만 계속되는 수열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2니까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몇이겠어요? 6이겠는데요. 그러면 정답은 12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시그마는 수열의 합인데요. 시그마는 이렇게 괄호 안에 분배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써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K라고 나오면 이건 자연수라는 수열이고요. 2K는 짝수라는 수열, 2K-1은
홀수 수열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시그마 기호 뒤에 이렇게 수가 나온다. 그러면 2라는 수가 써 있다면 2가 계속되는 수열이고요. 만약에 여기 3이 나온다면 3만 계속되는 이런 수열을 말하는 거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문제 쉽게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수열 문제인데요. A라는 수열에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수열에 A라는 수열에 네 번째 수가 뭔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A라는 수열에 첫 번째 수는 뭐냐면 A1 이렇게 표현되는 수인데요. 그게 바로 1이래요.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수는 1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1로부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수열의 두 번째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1이래요.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수도 1이래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수가 뭔지 알려준 게 아니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A, n 더하기 2는 A, n 더하기 1 여기에다가 AN을 더한 거 이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여기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AN은 A 수열의 n번째 수를 말해요. n번째 수. 자, 그러면 AN 더하기 1은 어떻게 우리 읽으면 될까요? 자, AN이 A 수열의 n번째 수였잖아요. 그 바로 다음 번째 수가 AN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AN 다음번 수예요. 그러면 A에 n 더하기 2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얘는요, A n 더하기 1 다음번 수예요. 근데 이 수를 AN을 기준으로 하면 AN의 다음번 수예요. AN 더하기 2는 AN 더하기 1의 다음번 수라는 건 아시겠죠? n 더하기 1 다음번 수니까 수가 하나 커져서 여기 n 더하기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AN을 기준으로 따지면 다음번 수가 AN 더하기 1이고 또 그 다음번 수가 n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 더하기 2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AN 더하기 1 여기에다가 AN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진대요. n번째 수에다가 그 다음번 수를 더하면 그 다음번 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A3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요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A3을 구해야 되는데 그 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A2에다가 A1 더해서 만들면 돼요. 이런 식이 왜 나왔냐고요? 요거 보고 나왔어요. 요거 보고. AN에다가 그 다음번 수를 더하게 되면 n 더하기 1의 다음번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럼 만약에 A4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A4는요, 얘보다 하나 작은 A3에다가 또 작은 애 A2 이렇게 더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1이 뭔지, 2가 뭔지 여기 다 알려줬잖아요. A1은 1이에요. A2도 1이에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 몇이에요? 2예요. 그러니까 A3이 2라는 뜻이에요. A3이 2라고요? 여기 2라는 뜻이잖아요. A2는 뭐였어요? 1이었어요. 그럼 1. 그래서 A4는 3이구나. 2하고 1하고 더하니까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정답 있죠. 자, 이런 식이 복잡하게 느껴져도요, 이렇게 수열을 잘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이거 한번 몇 번 보시면서 복습 한번 해주세요. 이번 문제는 지수법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16의 4분의 1제곱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자, 우리 이 16이라는 아이를 잘 보시고요. 이걸 좀 모양을 바꿔주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16이 2의 몇 제곱인지 혹시 아세요? 자, 2의 제곱은 4죠.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2의 4제곱은 16이란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니까 4라는 거 아시겠죠?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4한테 2 곱해서 4, 2, 8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의 4제곱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2 곱하기 2는 4죠.
이렇게 둘이 먼저 곱해도 4죠. 이거 둘이 곱하면 4, 4, 16 나오죠. 그래서 16은 2의 4제곱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16을 2의 4제곱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모양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쳤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4분의 1제곱이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4분의 1제곱.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수와 지수가 괄호를 사이에 두고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곱해야 되죠. 2의 4 곱하기 4분의 1. 자, 자연수와 분수가 곱해지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4 곱하기 4분의 1이요. 자, 요건요. 요 자연수가 분자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분자에. 그러면 4분의 4, 1은 4에서 4분의 4고요. 요거 약분하면 1이 되죠. 분자 분모 똑같으니까. 그래서 2의 1제곱이 되는데 2의 1제곱은 그냥 2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16을 2의 4제곱으로 이렇게 괄호 안에 표현해 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뒤에 4분의 1제곱 나온다는 거, 그리고 4 곱하기 4분의 1 하면 1이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상용 로그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상용 로그가 뭐예요? 이렇게 밑이 10인 로그예요. 로그 10의 n 요건 밑이 10일 경우에 10을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로그 밑에 아무것도 안 써 있다 그러면 이건 10이 생략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건 로그 3140의 값이에요. 자, 이걸 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요. 이걸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로그 3.14가 0.1533일 때 우리는 얘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3140이라는 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3140은요. 3.14한테 뭘 곱한 걸까요? 1000을 곱한 거예요. 1000. 자, 3.14가 있었는데 1000을 곱하게 되면 소수점이 1000을 곱하게 되면 소수점이 세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그래서 여기 0이 하나 더 붙어서 3140이 되는 거예요. 자, 3.14한테 1000을 곱한 게 3140이란 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로그 3140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3140은요. 3.14 곱하기 10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그대로 쓰시고요. 3140 대신에 3.14 곱하기 1000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진수잖아요. 진수가 이렇게 곱셈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두 개의 로그로 분리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밑이 똑같은 로그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3.14 더하기 로그 1000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이 똑같은, 뭘로 똑같아요? 지금 생략돼 있지만 10으로 똑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쪼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 3.14는 몇이라고 했어요? 0.1553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로그 10의 1000. 로그 10의 1000 이거 뜻 읽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10한테 몇 제곱을 해야 1000이 되나요? 이 질문이잖아요. 10한테 몇 제곱을 해야 1000이 될까요? 3제곱을 해야 1000이 돼요. 아이고야. 잠시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10한 잠깐 화면이 이상해져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0한테 3제곱을 해야 1000이 만들어져요. 정말요? 여러분 10에 제곱하면 10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러면 몇이에요? 100이에요. 10에 세제곱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1000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10의 1000 요걸 해석하면 자, 10을 몇 제곱해야 1000이 되니? 이렇게 묻는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세제곱이요, 3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0.1553이랑 3이랑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이 될까요? 3.1553이 돼요. 0.1553이랑
3이랑 더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요? 자, 3을 더할 때는 3이 이거 소수점 위에 있는 첫 번째 1의 자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3.155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1553이거든요. 여기에 답이 있죠. 자, 요 과정들은 굳이 모르셔도 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아무것도 안 써 있을 때 그건 10이라는 수가 생략된 거다. 상용 로그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3140을 우리 3.14 곱하기 1000으로 나타냈다는 거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